너무 많은 걸 한 번에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예, 중요 제품만 몇 가지만 종류별로 가져왔습니다. 먼저 이 제품은 오이스터 3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오이스터 3. 지금부터 한 대씩 앞으로 나와서 제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스터 3. 디럭스형 유모차고요. 디럭스형 유모차는 양대면이 돼야 돼요. 양대면이라는 거는 엄마 마주보기, 그 다음에 앞보기 두 가지가 동시 되는 거죠. 그래서 뽑아서 시트를 앞으로 돌리고 뒤로 돌리고 할 수 있게끔 양대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디럭스형은 양대면이 다 가능하다 보시면 되고요. 폴딩을 했을 때 아이가 일단 폴딩하기 전에 이렇게 거의 170, 80도까지 170도 정도, 170도까지 이렇게 눕혀집니다. 그리고 폴딩을 했을 때는 이렇게 시트를 접고요. 폴딩을 할 때는 바퀴를 고정을 시켜주는 게 좋아요. 하다가 밀려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하니까 바퀴를 고정시켜 놓고 시트를 앞으로 빼고요. 핸들이 만약에 키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 있다 그러면 키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고요. 좌우에 여기 레버가 있어요. 레버를 잡고 올리시면 핸들이 바로 일어나죠. 핸들이 바로 일어나면 던지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손잡이 있죠. 손잡이 갖고 들어주시면 폴딩이 되고요. 들어주신 다음에 이쪽에 보면 이렇게 락이 걸려요. 그래서 빠지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셀프 스탠딩이 이렇게 가능하고 이 정도로 차에 적재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거를 들고 많은 거리를 먼 거리를 이동하지는 그렇게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잠깐 들었다 실른다 보면 되고, 디럭스형은 거의 아이를 태우고 많이 다니기 때문에 아이가 편안하고 안락하게 주행을 하느냐, 그게 제일 포인트예요. 예, 그런 거고, 휴대용 같은 거는 가장 작게 접히냐, 부피가 작냐 가볍냐, 이게 이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펼 때는 이렇게 한 다음에 락을 풀어주시면 뒷바퀴가 떨어지고, 반대로 했던 역순으로 핸들을 올려주시고 시트를 들어주면 되고요. 원하는 각도만큼 시트를 높이거나 세우시면 되고, 캐노피 맞춰주시고 뒷바퀴를 접어주시면 편안하게 핸들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오이스터 3라는 제품이고, 그 다음에는 잉글리시는 에티카라는 제품이고, 이 제품은 디럭스형 역시 크고 넓고 안락하죠. 그래서 이 제품은 장점은 접었다 펴기가 좀 쉬워요. 접었다 펴기가 쉽고, 그 반면에 부피가 조금 나가요, 접었을 때. 그렇지만 되게 쉽게 접힌다, 이런 장점이고, 뒤에도 다 통풍 시트로 되어 있고, 시트를 빼면은 통풍 시트에서 여름에 적합하게 되어 있고요. 역시 뒷바퀴를 고정시켜 두시고요. 이 상태에서 시트만 앞이나 가운데에 있으면은 접었을 때 굉장히 더 크게 되고 안 접히니까 시트만 앞쪽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밑에 보면 얘는 발받침 밑에 보면 손잡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으로 1번 누르고 2번 당기면은 바로 접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잡고 올려주시면 바로 접혀요. 이렇게 바로 접히고 이렇게 세워주면 끝나요. 부피는 조금 나가지만 접는 방법은 되게 간단하고, 피는 방법, 언폴딩 자체도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레버가 보이죠. 이 레버만 눌러주면 돼요. 레버만 눌러서 락을 풀어주고 핸들 잡고 올리면 다 펴진 거예요, 그냥. 예. 그러니까 접었다 펴는 게 쉽다. 예. 그리고 무게가 생각보다 무겁지 않고 좀 가볍다. 그게 좀 장점입니다. 장점. 그래서 많이 알려진 브랜드고요. 캐노피에 지퍼가 있습니다. 지퍼를 통해서 캐노피 확장하면 거의 아이가 안 보일 정도로 캐노피가 가능합니다. 역시 앞보기, 뒤보기 다 가능하고, 얘는 발받침 밑에 뽑을 수가 있어요. 여기를 잡고 앞보기, 마주보기 이렇게 전환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부가부 폭스5를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이게 부가부 폭스5 디럭스형 유모차입니다. 역시 뒷바퀴를 고정을 시켜 두시고, 핸들이 올라가 있다면은 핸들을 마지막까지 내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주본 상태에서 캐노피를 접으시고 시트를 핸들 방향과 일치하게끔 수평으로 두신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거를 접고 이렇게 해서 세워두고 차에 이렇게 실으셔도 되고요. 이 상품은 시트를 분리시키면 좀 더 편하게 될 수 있어요. 시트 분리하는 부분 좌우에 이 버튼만 한 번씩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시트가 분리가 돼서 이 시트는 그냥 뭐 뒷좌석, 옆좌석에 이렇게 따로 가벼워요. 놔두시고 아까 똑같은 방법으로 접으면 되게 좀 가볍게 편하게 접고 적재할 때도 이렇게 적재하면 차에다가 좀 더 쉽게 적재가 가능하고 그렇게 무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럭스형 같은 경우는 자주 접거나 자주 펴거나 그러기보다는 항상 많이 아이를 태우고 다닌다 보시면 되고요. 이 상품은 신생아 때 보통 6개월까지 쓰는 신생아 때 쓸 수 있는 배시넷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배시넷은 이렇게 유리 안에 넣어놨는데 평평하게 침대처럼 돼 있는 수평형입니다. 거기에 아이가 이제 척추에 힘이 없다 보니까 태어나서 6개월까지는 누워서 다닐 수 있게끔 그런 기능이 있고요. 아이가 컸을 때는 아이 확인할 수 있게끔 합니다. 그래서 디럭스형을 세 가지를 알아봤는데 디럭스형 유모차는 말 그대로 부피는 좀 나가지만 무게는 좀 나가지만 상대적으로 서스펜션인가 볼 베어링이 잘 돼 있어서 한 손으로도 쉽게 컨트롤할 수 있게끔 편하게끔 된다. 그러므로 아이들은 정말 편안한 상태에서 주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 알아볼 거는 절충형 유모차죠. 그래서 엄마들이 가장 고민을 하고 가장 선택을 못하는 게 디럭스형을 해야 될지 아니면 절충형으로 시작을 해야 될지 이제 그 차이거든요. 직접 이제 핸들링을 해보시면 되고 정말 아이만 100% 위하는 거면 디럭스형이 아이한테 최고 좋죠. 근데 엄마도 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엄마 어깨 빠지고 손목 아프고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은 엄마가 이걸 안 끌고 나가죠. 그래서 10번 나갈 거 뭐 9번 나가고 10번 나갈 거 5번 나가면 결국 아이한테 손해예요. 근데 좀 더 편하면 10번 나갈 거 11번 나가고 10번 나가면 아이가 좀 더 바깥에서 많이 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좀 더 편한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절충형을 좀 선호를 많이 하고 디럭스형 선호하시는 분이 또 있어요. 디럭스형은 좀 큰 사이즈, 풀 사이즈를 좋아하시는 분은 이거 끌어보고 절충형은 확실히 디럭스형보다는 안정도가 떨어지고 핸들링이 좀 떨어진다 해서 디럭스형을 선택하시는 그런 성향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좀 부피도 또 고려해야 되고 엄마가 직접 이동하는 것도 고려하다 보니까 이런 절충형이 나왔어요. 인기가 되게 많은 상품이고 요거는 실버크로스 듄이라는 상품이에요. 다 들어보셨죠? 듄이라는 상품이고 요거는 부가부 드래곤플라이라고 하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실버크로스 듄 먼저 볼 건데 듄은 가장 많이 알려진 게 핸들을 눌러도 쉽게 뒤집히지 않는. 예. 제가 한번 일어나 볼까요? 예. 2개를 걸면 거의 몸이 뜰 정도로 이거는 이제 직결된 바퀴에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아이가 뒤집히지 않는다. 이런 또 장점이 있어요. 좀 안정감을 당연히 주겠죠. 그러면 앞바퀴가 거의 들리지 않으면 이동하시다가 턱에 걸렸어요. 그럼 턱을 들어야 되는데 안 들리면 어떻게 하죠? 인위적으로 이렇게 눌렀을 때는 잘 안 들리지만 턱을 만나가지고 앞바퀴를 들어야 될 경우에는 요 브레이크 있는 프레임 있죠? 거기다 발을 살짝 올리시면 돼요. 지렛대식으로 발 살짝만 올리시면 이렇게 당기면 바로 들려요. 뭐 아이가 그렇게 무겁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동하시다 턱을 만났다 이렇게 바로 안 들린다 그러면 발을 올리신 다음에 이렇게 턱을 잡고 앞으로 밀어주시면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어려움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역시 편안하게 놓을 수 있게끔 각도가 가능하고요. 캐노피도 확장을 해서 아이가 앉았을 때 거의 다 덮일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확장을 또 줄이면 이 정도까지 나오고요. 안에 히든 캐노피도 접었다 펼다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굉장히 럭셔리한 디자인과 색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인기가 많고 역시 양대면이 가능하죠. 좌우에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면 바로 뽑혀요. 어려움이 없으니까 한 번만 딱 보고 배우면 쉽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꽂은 다음에 뽑히냐 안 뽑히냐 잘 설치가 됐구나 한 다음에 아이를 태우면 되고요. 아이가 여기 있을 때 아이가 아무리 작더라도 아이가 시트에 있을 때 이걸 뽑고 돌리는 건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이가 앉았을 때 안전 바라는 거지 캐리 핸들이 아니에요. 아이를 들고 하라는 핸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이를 태우고 뽑으면 안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요. 저 뒤에 있는 카시트 3개 중에 가운데 거 저거는 들고 이동을 해도 돼요. 저거는 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튼튼하게 만들어서 저거는 아이를 태우고 들고 이동해도 되는 건데 이 유모차는 양대면을 바꿀 때 아이를 태우면 안 된다. 이렇게 어떤 유모차든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얘는 접을 때 브레이크를 이동하다가 브레이크를 잡죠. 그다음에 핸들이 올리고 여기 있죠. 여기 있는 거를 뽑아서 눌러요. 뒤에는 레버를 뽑아서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시트가 앞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핸들을 접어서 엄지손가락으로 누르신 다음에 레버를 동시에 눌러주면 이렇게 접혀요. 여기가 락이 있는데 걸리면 딸깍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폴딩으로 가능하고 이렇게 해서 접습니다. 그래서 무게는 좀 나가요. 무게는 나가는 대신 묵직한 거죠. 아까 제가 거의 매달리는 거 봤죠. 그 정도로 묵직하다 보시면 됩니다. 필 때도 여기를 피신 다음에 그냥 바퀴만 올려주시면 풀리고요. 등받이 잡아서 올리시고 내가 원하는 만큼 각도만큼 올리시면 가능하고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절충형 유모차는 아까 디럭스형에 비해서 폴딩을 했을 때 좀 작죠. 조금 적재할 때 부담감이 줄어드는 거죠. 네,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드래곤플라이, 부가부 드래곤플라이라고 하는 유모차인데 역시 양대면이 가능해요. 마주보기 가능하고 뽑아서 올리면 앞보기도 바로 가능하고 지금 보신 유모차들 중에서 양대면 앞보기 뒤보기가 어려운 건 하나도 없었죠. 되게 쉽게끔 뽑아서 가능하고요. 아이가 한번 앞에 타기 시작하면 마주보기는 거의 안 할 거예요. 하루에도 뭐 수십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마주보기 할 때, 신생아 때는 계속 이렇게 다니는 거고 아이가 좀 커서 앞보기를 한번 해주기 시작하면 거의 앞보기만 하기 때문에 자주는 안 해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얘는 또 장점이 아이를 안았을 때, 뭐 아니면 짐을 들고 갈 때, 이럴 때 한 손으로 폴딩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다 두 손을 동반해야 됐는데 얘는 한 손으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접어서 한 손으로 폴딩이 가능하다라는 게 또 장점이에요. 그리고 엄마들이 좀 무거워해요. 아무래도 그러면은 뒷바퀴를 풀어가지고 엄마들이 이동하시는 거죠. 안녕 이렇게 이동하시는 거죠. 카페나 실내 같은데 쇼핑하다가 아이를 내려놓고 식당 같은 데서 이렇게 끌고 다니시면 좀 그나마 편하잖아요. 짐이 있고 아이가 아빠 품에 있고 아빠가 이제 아이를 데리고 가고 엄마가 이제 끌고 갈 때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언폴딩 할 때도 올려서 그대로 내린 다음에 한 손으로 다 되는 거예요. 한 손으로 하고 그대로 시트를 원하는 만큼 각도를 맞추면 되니까.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빠르고 편하다. 그리고 폴딩도 좀 작잖아요. 디럭스형보다는 작고 역시 무게가 좀 나가요. 절충형은 완전히 가벼운 휴대용하고는 비교가 있습니다. 비교가 됩니다. 약간 무거워요. 디럭스형보다는 조금 가볍지만 휴대용보다는 확실히 무겁습니다. 무거운 만큼 바퀴 크기나 프레임이나 서스펜션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무게가 나가는 거거든요. 무게가 나가는 만큼 아이가 좀 편안해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휴대용을 두 개를 설명드릴 거예요. 휴대용 줄주 버터플라이 부가부 줄주, 그 다음에 줄주 부가부. 이 제품은 버터플라이라는 제품이고 이 제품은 에어플러스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지금 태어날 아이들은 당장은 필요가 없어요. 최소 한 6개월 정도는 무조건 지나야 되고요. 권장은 한 돌 정도. 예. 그래서 이제 저희 매장에 있으면 한 6개월에서 8개월, 아직 10개월이 안 됐는데 한 6, 7개월 됐는데 휴대용을 보러 오세요. 그래서 휴대용을 보러 와서 미리 구매를 해서 자주 태우는 게 아니라 워낙 작으니까 차에 넣어놓고 주로 절충형이나 디럭스형을 태우다가 좀 멀리 나갔을 때 짐이 많을 때 그럴 때는 차에 있는 휴대용 유모차로 비상시에 꺼내서 이동하려고 하는 거죠. 여행을 갈 때나 특히 여행 갈 때 큰 거를 가져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자 부가부 버터플라이 휴대용이에요. 말 그대로 휴대용은 앞만 볼 수밖에 없어요. 아이들이 컸으니까.
그래서 마주 보기는 없다. 앞만 본다. 등받이 각도 다 조절 가능하고요. 캐노피도 다 풀 캐노피가 가능하고요. 뒷바퀴, 앞바퀴 다 서스펜션이 있어요. 휴대용이라고 서스펜션이 없는 게 아닙니다. 디럭스용보다는 좀 작죠. 그 대신 서스펜션이 잘 돼 있어요. 느껴지시나요? 네, 서스펜션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접을 때 이동하면서 엄마가 접으려고 그러면 이렇게 접히면 끝나요.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손도 가능해요. 한 손으로도 접으면서 내렸다가 그냥 바로 접히면 한 손으로도 다 가능하고, 펼 때도 마찬가지고요. 펼 때도 한 손으로 접히면 가능하고. 이렇게 안전바 있고요. 안전벨트. 키에 따라서 아이들 성장에 따라서 안전벨트를 올려주시고 내려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거는 디럭스형, 절충형, 휴대형 모두 22kg까지 태울 수 있다. 몇 킬로요? 22kg. 그래서 얘는 얼마까지 타요? 얘는 얼마까지 타요가 아니라 다 비슷한 연령까지는 태워요. 태우는데 디럭스형을 왜 3세, 4세, 5세까지 안 태우냐면 높잖아요. 아이들이 2살, 3살 돼서 뛰어다니고 자기가 직접 타요. 올라가서 벨트 딱 차고 딱 찬 다음에 출발해야 출발. 그때까지 기다려줘야 돼요. 예. 근데 얘는 거의 등산해야 되죠. 높죠, 아이들이. 그러니까 엄마가 부피도 크고 무거운데 아이가 알아서 다 타는데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이 저런 거를 빨리 당근으로 팔고 넘어오시는 거예요, 휴대용으로. 그래서 거의 모든 아이들은 나중에 휴대용은 다 타요. 디럭스를 시작하느냐, 절충형을 시작하느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거의 휴대용 유모차는 다 탄다 보시면 돼요. 왜? 아이가 유모차를 거의 그만 탈 때까지 타거든요, 이거는요. 그래서 처음에 나들이가 놀 때는 아이들은 막 뛰어다니고 하죠. 한 2-3시간 지나봐요. 힘들어서 바로 눕는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가 안고 다니고 업고 다니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고 가벼운 거를 들고 가서 아이가 지쳤을 때, 아이가 좀 쉬고 싶을 때 태우고 데리고 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휴대용이 필요하다 보시면 되고요. 불주 에어플러스 역시 아주 인기가 많은 제품이고 아주 콤팩트하게 접히는 또 장점이 있죠. 가볍고요. 핸들바에는 접어주면 되고요. 내려서 이렇게 작죠? 예, 되게 가벼워요. 예, 편하게 이동할 수 있고. 그래서 이런 휴대용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 꼭 누구나 산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컸을 때 지금부터 한 12개월 뒤 정도에 새로 신상품이 나오면 그 신상품하고 비교 한번 해보시고, 또 지금 이거 사고 싶어도 더 좋은 상품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비교해 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트라이크라고 하는 에이블 제품인데,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휴대용하고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 연령 시작이 한 36개월이라고 이제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데, 36개월부터 시작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휴대용을 타면서도 동시에 이거를 같이 병행해서 자전거처럼 좀 편하게 재밌게 타는 개념에서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트라이크도 많이 문의 와요. 트라이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절충형이나 디럭스형하고는 비교도 안 되죠. 프레임 자체가 작고 많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아이가 크지 않으면 제대로 잡고 버티고 척추나 이런 게 제대로 서지 않으면 아이를 태우면 되게 불안한 거죠. 엄마가 아이를 정말 잘 케어하지 않으면 아이가 떨어질 수도 있고 척추에 계속 무리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좀 큰 어린이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용을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테너 길현봉입니다. 네. 오늘 들려드릴 곡은 마중이라는 곡이랑 You Raise Me Up입니다. 네. 마중이라는 곡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신현대 한국 가곡이고요. 이 가곡은 가곡 대회에서도 대상을 받은 곡이기도 합니다. 가사에 하무무탄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내 마음에 흡족해 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가사를 잘 들으시면서 음미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올 수 없다면 내가 갈게. 말 한마디 그리운 저녁 얼굴 마주하고 앉아 그대 꿈 가만 들어주고 내 사랑 들려주며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뭔지 아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뭔지 아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꽃으로 서 있을게.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곡은 유레이즘이업. 힘드시죠? 네, 힘내시라고 골라봤습니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I am down and all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console me cease.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hat console me cease.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You raise me up to what console me cease.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감사합니다. 준비한 두 곡을 다 했는데요. 아쉽지 않으세요? 네, 그래서 제가 한 곡을 더 준비했습니다. 10월이잖아요. 그래서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준비했습니다. 눈을 뜨기 힘든 가을보다 높은 저 하늘이 기분 좋아. 휴일 아침이면 나를 깨운 전화. 오늘은 어디서 무얼 할까.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가끔 두려워져 지난 밤 꿈처럼 사라질까 기도해. 매일 너를 보고 너의 손을 잡고 내 곁에 있는 너를 확인해. 창밖에 앉은 바람 한 점에도 사랑은 가득한 걸. 널 만난 세상 더는 소원 없어. 바램은 죄가 될 테니까.
세상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은 없을 거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교시는 우리가 이제 카시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카시트 종류죠. 그래서 카시트는 가장 중요시 생각해야 되는 게 어떤 브랜드를 쓰느냐 보다는 내가 사용 방법을 제대로 알고 쓰느냐. 그렇지 않고 사용 방법을 몰라서 짐작으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사용을 하느냐 차이인데요. 실제 저희 매장에서 제가 카시트를 교체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사용 방법이 몰라서 대충 설치해 놨는데 좀 봐줄 수 있느냐 해서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또 주변 지인한테 받았는데 쓰다가 도저히 아닌 것 같아가지고 새로 구매하면서 기존 거를 탈착을 하고 뭐 여러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잘못 설치해가지고 이렇게 설치해서는 충격 시에 아무 보장 못 받는데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잘못 설치해 놓은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설치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또 알아볼 거고, 그 다음에 시기별로, 연령별로 사용 방법의 차이 알아볼 겁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카시트는 언제까지 써야 되죠? 연령?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6살. 만 6살. 맞아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만 6세.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6살도 나오세요. 맞으신 것 같은 만 6세. 나오세요. 6살. 네, 나오세요. 네. 만 6세까지는 몇 세요? 만 6세. 네. 요거 보고 카메라 한번 보시고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같이 동시에. 자. 네, 됐습니다. 네. 네. 우리 미지톡톡은 엄청 생생내거든요. 네. 주면 무조건 손을 흔들어야 됩니다. 네. 여기 선물 당첨되시면 무조건 손을 흔들어야 됩니다. 네. 만 몇 세죠? 만 6세. 만 6세까지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사용을 안 하면 당연히 아이가 위험하고 또 범칙금도 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 6세까지. 그러면 어떻게 만 6세까지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이즈에 따라서 쓰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가 태어나요. 태어나자마자 신생아, 한 달도 안 된 완전히 신생아는 가장 좋은 거는 인펀트 카시트예요. 인펀트 카시트는 우리나라 말로 바구니형 카시트를 말하는 거예요. 바구니형 카시트. 여기 있는 게 이제 바구니형 카시트죠. 바구니형 카시트는 말 그대로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아이를 태우고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의 주마다 다르겠지만 미국은 인펀트 카시트를 가지고 산부인과를 가야지 퇴원시켜줘요. 예, 그냥 자동차, 왜냐면은 미국은 동네 바로 앞에 병원이 있는 게 아니라 동네 조그만 슈퍼를 가더라도 무조건 차 끌고 나가잖아요. 워낙 땅이 크기 때문에. 병원도 무조건 차를 끌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아이를 안고 오면 그냥 안고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산부인과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인펀트 카시트를 가지고 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가 매장에서 많은 고객들을 만나보는데 실제적으로 카시트를 구매한 고객이 다른 거 유모차 구매하러 오면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사진을 보여달라고 한대요. 카시트가 차량에 있는지. 그런 큰 산부인과들은.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카시트가 없으면 사진이라도 꼭 준비해 가세요. 제일 좋은 거는 실제 카시트를 준비해 놓고 출산 전에 준비해 놓고 가는 게 제일 좋겠죠, 당연히. 예, 그렇게 하시고, 자, 인펀트 우리 바구니형 카시트는 왜 아이한테 가장 안전하면 가장 사이즈가 적합해요, 신생아한테. 그렇기 때문에 좀 큰 카시트에 비해서 작은 카시트는 아이한테 딱 맞은 공간을 제공하고 충격시에도 보호를 받는데, 이 카시트의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사용 기간이 짧아요. 오래 써봐야 한 6개월? 좀 아이가 신장이 있고 좀 우량하다, 좀 빨리 발육이 된다 그러면 한 4, 5개월이면 아이가 작아서 안 들어가요. 되게 불편해하고 찡찡대고 그래요. 그래서 많이 못 써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바구니형 카시트 대신 여기 있는, 요 오른쪽에 있는 신생아 전용 카시트를 바로 사용을 합니다. 신생아 전용 카시트에 보시면 0개월부터 15개월까지라고 써 있어요. 0개월에서 15개월까지는 뒤보기에서 사용을 하시고 15개월이 지나가면 앞보기에서 사용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곧 신생아부터 0개월부터 바로 탈 수 있는 유모차라는 거죠. 근데 좀 더 완전히 신생아 때는 안전한 게 이거고 자주 이동을 하게 되면 이게 필요한데 완전히 신생아 때는 자주 이동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걸로 가는 거죠. 예. 여기 있는 임퍼트 카시트, 바구니형 카시트는 밑에 있는 베이스라고 하죠. 밑에 있는 이 베이스, 아이소픽스를 꽂는 이 베이스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 뉴나는 이게 있는데 다른 브랜드들은 유럽엔 있지만 우리나라에 수입이 안 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요것만 사는 거죠. 요것만 사면 이거를 차량에 놔두고 안전벨트를 통해 가지고 묶는 거예요. 그러니 좀 유격이 있고 흔들리니까 좀 불안한 거죠. 그래서 바구니형 카시트는 이렇게 베이스가 있는 게 가장 안전하고 사용하기 편하다라고 보십니다. 그렇게 보여지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구니형 카시트를 지났어요. 혹은 바로 이걸 구매했어요. 그럼 이 신생아 카시트가 이게 주력이죠. 거의 10분 중 한 9분 이상이, 100명 중에 한 90분 이상이 거의 다 이걸 써요. 신생아를 바로. 이 신생아 카시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볼 거예요. 신생아 카시트는 가장 큰 특징, 첫 번째, 무조건 뒤보기, 후방보기가 된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어떤 브랜드 카시트는 전방보기가 안 되고 후방보기만 되는 카시트도 있어요. 왜? 엄청 보수적으로 안정성을 극대화시킨 거죠. 그래서 그럼 앞보고 전방보고 가는 게 왜 위험한가? 충격을 빵 받잖아요. 차가 충격을 딱 받으면 15개월 미만의 아이들은 척추나 요추나 이런 곳이 아직은 힘이 없어요. 그러면 충격을 받았을 때 머리가 좀 많이 무겁죠. 머리가 다른 온몸에서 무겁잖아요. 그러면 목이 확 꺾일 수가 있어요. 충격에서 목이 꺾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고 아이가 빠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15개월까지는 신생아 카시트들은 다른 브랜드도 다 써 있어요. 앞보기는 금지, 뒤보기로 해서 단열하고 15개월 때 바로 바꾸라는 게 아니라 최소 15개월까지는 뒤보기를 하라는 거고 아이가 징징거리지 않고 잘 탄다 그러면 조금 더 한 달이라 더 뒤보기를 하는 게 좋아요. 예, 그렇게. 이건 타입이 없습니다. 아이가 운다고 해서 앞보기를 해주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이렇게 중간에 반고정 또는 고정이 중간에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아이를 태우라고 반고정 시켜놓은 거지 이 상태로 이동하라고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옆으로 하는 거는 더 위험해요. 그래서 옆으로 이동하는 거는 충격 테스트에 없어요. 충격 테스트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옆으로 이동하면 안 됩니다. 아이를 태울 때 아니면 정지해서 뭐 분유라든지 뭘 먹일 때 케어할 때만 잠깐 하는 거고요. 엄마가 옆에 탔을 때 이동을 한다, 출발을 한다 했을 때는 반드시 뒤보기 상태로 해놓고 이동을 해야 되고요. 아이가 좀 잔다 그러면 단계에 따라서 이렇게 눕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그거만 알아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요즘에는 다 아이소픽스로 차량과 카시트를 고정을 시켜놔요. 예전에 10년 전, 15년 전에는 이 방식이 뭐 가죽으로 돼 있거나 끈으로 돼 있거나 벨트형으로 하거나 이런데 지금은 거의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는 것들 또 국내산 브랜드들 다 포함을 해서 아이소픽스형만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드 케이스로, 하드형 타입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2010년부터 생산되는 국내 차량은 아이소픽스가 다 의무 장착이에요. 뒷자리에 보시면 이게 뭔지 몰랐는데 지금부터 보시면 유심히 보일 거예요. 그 아이소픽스가 2010년 이후 차량부터는 다 있고요. 수입 차량은 그 이전부터 의무화 됐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된 차들은 없어요. 없으니까 이런 걸 사용을 못 하는 거죠. 만약에 그런 경우에는 벨트형을 따로 구매를 하시던지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소픽스를 한번 보시면 좌우에 시트 밑쪽에 장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착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가 다시 장착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카시트를 들고 차로 갑니다. 차로 가서 문 열고 차에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차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뒷자리에다가. 그러면 엉덩이 밑에 이렇게 쇠가 있어요. 쇠가.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 지금 이 좌석은 이 아이소픽스를 눈에 띄게 보여드리려고 일부러 앞으로 튀어나오게 한 거고요. 우리 차량들은 대부분 시트 안쪽에 숨어 있으니까 손가락을 쭉 넣어보면 나와요. 예, 가운데 말고 양쪽에 손가락을 넣어보면 나옵니다. 거기에 아이소픽스를 물리는 거고요. 아이소픽스는 카시트 뒤에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누르면 양쪽으로 빠져요. 보면은 요 모양이 이렇게 집게형으로 되어 있죠. 이 집게로 아이소픽스를 딱 물리면 이게 탁 잠겨요. 탈까. 그런 다음에 카시트를 밀어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좌우에 아이소픽스를 길게 빼신 다음에 카시트로 집어넣어요. 집어넣고 양쪽을 탈칵 물립니다. 그러면 여기는 지금 초록색으로 색깔이 바뀌어 있어요. 근데 이쪽은 아직 안 물렸단 말이에요. 이쪽은 색깔이 아예 안 보이고 튀어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밀어 넣으면 딸깍하면서 초록색으로 바뀌면서 앞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차량과 카시트의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이 마운트 부분을 잡고 밀어줍니다. 소리 들리세요? 예, 그래서 좌우 더 밀어주시면 이렇게 완벽하게 카시트가 고정이 돼요. 예, 아이를 태우고 하면 안 되겠죠? 예, 편의상 아이를 태워놓은 거고요. 예, 그래서 좌우를 강력하게 체결하게끔 해놓고 리바운드 스토퍼가 차량에 밀착하게끔 해놓으면 1차적으로 설치는 끝나요. 두 번째 단계, 1단계 끝났고 두 번째 단계는 이 발받침이죠. 발받침, 레그 서포터라고 하는 건데 이 발받침이 이렇게 휘어져 있으면 안 돼요. 휘어져 있으면 안 되고 강력하게 똑바로 펴야지 지지대를 받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버튼을 통해 가지고 다리를 내려주고 사람 발이 이 정도 위치하겠죠. 의자가 여기 있으니까 발받침 맨 밑에다 내려주시고요. 이걸 강력하게 할 수 있게끔 한 단계 더 뽑아서 강력하게 해주면 역시 이쪽에 초록색이 표시가 보입니다. 빨간색이 초록색 바뀐 거예요. 그러면 지지가 제대로 됐다는 거죠. 지지가 되면 마운트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정도. 그리고 아이소픽스로 잡아주면 설치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태울 때는 차량 문을 열고 카시트를 마주한 다음에 엿보기 카시트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앉히고 벨트를 채워서 잠근 다음에 하시고요. 그다음에 다시 아이를 후방보기 하고 엄마가 옆에 타가지고 가든지 이쪽 옆에 타서 가든지. 그래서 아이를 안고 차량 문을 열고 아이를 안고 차에 들어가요. 그리고 카시트 비어있는 카시트를 내 쪽으로 해요. 그리고 아이를 앉혀요. 엄마도 차에 타고 그 상태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출발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쪽에 아이가 차량 문이 있으면 열고 밖에서 열고 아이를 태우고 문 닫고 돌아가서 옆에 타도 되고 예, 그래서 운전석 뒤에 설치하게 되면 엄마가 타고 내리는데 편하고요. 그래서 보조석 뒤에 설치하게 되면 아이를 쉽게 태울 수가 있겠죠. 우리나라는 이제 오른쪽으로 타야 되니까 운전자 빼놓고는 그래서 이쪽도 해보시고 불편하면 이쪽으로 옮기시면 돼요. 자기 스타일에 맞게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눕히고 세우고 가능하고요. 이 제품은 보통 4세까지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만 4세까지는 좀 어렵고요. 아이 키에 따라서 조금씩 바뀌는데 여기 있는 시트, 이너 시트 있죠. 여기 있는 시트를 빼면 이 안에 공간이 넓습니다. 그래서 좀 더 키우고요. 아이가 신장이 커지면 목받침을 더 올려가지고 더 길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4세까지 해서 신생아 때부터 바로 쓸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것도 역시 15개월이 넘어가고 아이가 답답해하면 뒤보기보다는 앞보기로 이제 가면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이 상품을 4세 정도 전후까지 쓰다가 아이가 더 이상 안 맞아요. 엉덩이, 어깨, 그다음에 키 안 맞는데 계속 아이를 태우면 엄청 불편하겠죠. 울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는 태울 수가 없으니 이 카시트는 이제 더 이상 못 태우고 주니어 카시트로 갈아타야 됩니다. 이 주니어 카시트는 아이들의 키가 넉넉하게 될 때까지 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 6세까지인데 만 6세가 지나도
카시트를 계속 타면 탈수록 더 안전하겠죠. 그렇게 태울 수가 있는 거고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 장착이 요 정도인데요. 얘보다 훨씬 더 큰 아이가 타겠죠. 그러면 아이 키높이에 따라서 계속 올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타도 되겠죠? 거의. 사이즈가. 이렇게 높게 설정이 가능하고 이런 주니어 카시트는 뒤보기가 안 돼요. 이미 다 컸는데 아이를 뒤보고 가라면 안 가죠. 그래서 무조건 앞보기 되고요. 이렇게 등받이 각도도 이렇게 눕힐 수 있게끔 가능하고요. 요 주니어 카시트는 요것만 아시면 돼요. 왜 하느냐? 안전벨트를 차량용 안전벨트를 사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차량용 안전벨트를 사용함에 있어 카시트를 이용하지 않으면 아이 목 쪽으로 벨트가 지나가요. 키가 작으니까. 앉으면 이쪽으로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사고 시 되게 위험해요. 내리고 있다 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 도래하기 때문에 이 안전벨트가 오른쪽에 있다. 그러면 벨트 커버를 오른쪽으로 돌리면 되고 왼쪽에 있다. 왼쪽으로 돌리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안전벨트를 싸서 가슴을 좀 편안하게 하는 부가적인 기능이에요. 이건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브랜드는 요게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요 안전벨트 요거를 요렇게 집어넣어서 요로 넣는 거예요. 요로 넣으면 안전벨트가 여기 걸려 있겠죠, 여기. 이게 편의상 안전벨트라고 가정을 하고 안전벨트가 여기 걸려 있으면 아이 머리가 여기 있다. 그럼 내려주면 돼요. 그럼 안전벨트도 같이 내려갑니다. 아이 머리만큼. 그럼 가슴이 여기 있죠? 가슴만큼 안전벨트가 내려오게 되는 거죠. 아이가 좀 커요? 올리면 돼요. 더 커요? 올리면 됩니다. 올리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주니어 카시트를 탈 때는 안전벨트를 차량용을 쓰는데 차량용이 아이의 키에 맞게끔 안전하게 하는 거고 이미 시트 자체도 아이의 키가 올려주기 때문에 안전벨트를 잘 잡아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왼쪽으로 태웠을 때는 왼쪽 충격 방지 또 빼서 오른쪽으로 꽂으면 오른쪽 충격 방지 문 쪽으로 이렇게 설치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사이에 신생아랑 주니어 사이에 카시트가 하나 더 있어요. 뭐라 그러죠? 초성만 알려드릴게요. 월화수목금. 정답 맞았어요.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두 분 나오세요. 눈치가 빨라야 됩니다. 그죠? 네. 이건 뭐냐면 풀하우스의 손목 보호대입니다. 손목 보호대. 신상이에요. 아까 알려드렸죠? 카메라 한번 보시고. 네. 네, 들어가주세요. 네, 좋습니다. 요 사이에 뭐라고요? 토들러 카시트인데 토들러 카시트는 왜 설명을 안 드리려면 주니어 카시트에 자체 안전벨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더 안전한가? 그 뜻이 아니고 그 토들러는 안전벨트가 자체에 있고요. 아이가 크면 그 안전벨트를 빼서 뒤로 말아 넣거나 탈착이 가능해요. 그리고 차량용을 쓰는 거예요. 그럼 왜 굳이 안전벨트를 만들었냐 토들러는 아이가 15개월이 됐는데 둘째가 생겨서 둘째도 이제 갓난아기가 태어나요. 그러면 이 신생아 카시트를 2개 쓰기에는 너무 비용도 비싸고 부피도 너무 많이 차지하잖아요. 그러면 큰애를 주니어로 갈아태워야 되는데 주니어도 너무 커요. 아직 2돌도 안 된 애를 태우기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토들러라는 걸 만든 거고 토들러는 돌 지난 아이들부터 태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토들러는 그 대신 뒤보기가 안 돼요. 앞보기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니어로 갈아타기보다는 좀 빠른 시점에 신생아 카시트를 물려줘야 될 때 그때는 토들러를 타면 돼요. 그 토들러는 주니어로 쭉 가는 거예요. 이어져 있는 거예요. 토들러 타고 또 주니어 타는 게 아니라 토들러는 주니어 겸용이에요. 그러니까 주니어보다는 토들러가 비싸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자라면서 토들러가 필요 없을 때는 바로 주니어로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이제 카시트 설명드렸는데 오늘 유일하게 이제 아빠분이 한 분 오셨어요. 아빠분이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카시트 설명을 제대로 하셨는지 한번 보는 게 어떨까요? 궁금하죠?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네, 앞으로 이쪽으로 나와주시고요. 앞으로 네, 한번 어디서 온 누구신지 한번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산동에서 온
박현준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수. 네. 우리 그 아이 태명이 어떻게 돼요? 토닥입니다. 토닥이. 예. 아, 토닥이를 위해서 카시트를 한번 설치해 보실 건데요. 자신 있으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몇째예요? 첫째. 첫째 아이. 네, 이쪽으로 오시죠. 네. 먼저 뭐 어려운 숙제 아닙니다.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벌써 힘으로 하죠. 이제 벌써.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계란문을 열고 아이소픽스를 뺍니다. 네. 그렇죠. 거기를 잡고 버튼을 눌러서 쭉 빼시면 됩니다. 예, 우리는 그냥 얘기하고 있죠, 우리끼리. 예, 오래 걸리실 것 같아요. 네, 천천히. 농담이고요. 이게 잘 안 돼. 처음에는 얘를 눌러주시고요. 눌러주시고, 요렇게. 네, 한번 해보세요. 꽉 눌러주시고, 쭉 밀면 돼요. 됐죠? 저쪽도 한번 잡고 있을 테니까. 꾹 눌러주시고, 밀어주시면 돼요. 쉽죠? 예. 자, 아이소피스를 양쪽을 예, 꽂아 놓으시면 됩니다. 네. 초록색 보이죠? 예, 저쪽도 보이나요? 초록색이? 네. 그 다음에 한번 꽉 밀어 넣어주세요. 여기 잡고. 예. 네. 꽉 밀렸어요? 네, 됐죠? 네. 꽉 밀렸습니다. 그 다음에 발받침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이소피스는 체결을 잘 했어요. 양쪽 다. 네, 발받침을 딱 펴고, 레그 서포트를, 네. 한 다음에 체결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체결합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이제 돌려서 직접 태워보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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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태워보십시오. 네. 네. 벨트를 해야 되죠. 네. 천천히 하시고요. 네. 사람들이 엄청 보고 있으니까 신경 쓰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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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때 벨트가 이제 아까 채우는 상태에서 풀었기 때문에 되게 짧아요. 요걸 길게 늘려줘야 되거든요. 여기. 요거 눌러주면 쭉 늘어나요. 양쪽이 이어져 있어요. 얘를 먼저 체결을 두 개를 먼저 해주시고, 네. 체결을 해주신 다음에, 네. 잘했어요. 네. 네. 눌러주시면 되죠. 네. 벨트를 체결을 할 때 길게 늘린 다음에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사타구니 먼저 당겨줘야 돼요. 안 그러면 가슴만 당겨주고 사타구니가 헐렁한 경우가 있어요. 그걸 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얘는 지금 좀 올라갔죠? 얘를 내려주죠. 잠시만요. 지금 아까 4세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렸어요. 이걸 좀 내리면은 아이가 이렇게 어깨 높이 맞겠죠? 네, 이렇게. 네, 됐죠? 네, 이 상태로. 이때 이 사타구니 먼저 당겨주시고 아이를 이렇게 맞춰주신 다음에 당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보기를 해야 되겠죠? 아이가 15개월 이하니까 화살표 대로 돌리시면 돼요. 그 레버에 화살표가 있죠? 돌리세요. 네, 돌리신 다음에 뒤보기 상태로 더 돌리시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출발하시면 됩니다. 어디로 가실 겁니까? 집으로. 네, 집으로 간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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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다들 배우자님이 잘하시겠죠? 이 정도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만 낯설고 그런데 자주 해보면 잘하시고 누구나 잘 사용할 수 있게끔 제품들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꼭 카시트만큼은 양보가 없다. 그래서 아이들을 항상 카시트에 태우게끔 해서 이동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카시트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네.